제가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 20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그러셨군요. 1997년도 IMF 오면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아, 그때 구조조정이 한창 막 벌어지고 그랬는데 선생님도 그 칼바람을 벗어나지 못하셨다는 말씀이네요. 40대 후반인데 네. 큰아들 작은아들이 대학교고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어허. 돈 쓸 일은 많은데 내가 나가야 하느냐 이런 걱정을 좀 하면서도 버텨봐도 네. 안 되겠다 싶어서 결정을 하고 글짓기 논술 스피치 학원을 하기로 결정을 먹었었어요. 아, 그러면은 퇴직을 하시고요? 아, 그래, 이제 그때 제가 퇴직을 했지요. 아, 퇴직하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퇴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먹었죠. 아니 사실 우리 선생님께서 20년 동안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대동소이한 이를테면 뭐 카센터, 그렇죠. 아니면 세차장, 예. 아니면 정 안 되면 자동차 용품점, 뭐 이런 거 관련으로. 직종을 바꾸실 만도 한데 예. 느닷없이 그 글짓기 논술 이런 걸 또 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중고등학교 교사자격증하고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교직 과목을 이수를 해가지고 예. 2개가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연수원이나 직업훈련소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아, 그래서 가르치는 데 자신이 있으니까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인수를 했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네. 어려운 어떤 또 어려움이죠? 무슨 어려움이 선생님? 인수를 할 때는 학생들이 좀 많았는데 네. 원장이 바뀌니까 학생들이 사라르르 빠져나가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도 붙이고 그다음에 지역 신문에 광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기업 자동차에서 영업 지점장 할 때 네. 그때 마케팅 비법을 많이 배웠거든요. 어. 그래서 그 노하우하고 합쳐가지고 학원차에다가 차 이름 광고지를 붙이고 그다음에 홍보지를 붙이고 학원 전화번호를 붙이고 해가지고 했더니 그 네. 효과가 있어서 3개월 만에 정상화를 이루었어요. 대박. 아니 근데 사실 진짜 힘들거든요. 이렇게 학원 차리는 제 주변 친구들 봐도 이 마케팅도 제대로 안 하면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선생님은 회사원에서 강사로 바뀐 건데 어떠셨어요? 적응 잘하셨나 모르겠네요. 교내 대회나 교회 대회 나가서 글쓰기나 스피치 대회에서 상을 많이 받으니까 네네. 와서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야 이거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문에 초등학교 임용고시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 그걸 보고 한 6개월 공부해가지고 초등학교 임용고시 합격을 해서 네? 아니,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셨단 말씀이에요? 예예 몇 살 때 선생님? 50 초반에 와. 10년 근무하고 예. 2013년에 퇴임을 했습니다. 박종섭 선생님, 이렇게 연세 있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드뭅니다. 아주 대단한데요. 예. 이 벌써 눈 생김이 예. 우리 대한민국의 수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시내 그러니까 임용고시 그렇죠. 붙어가지고 선생님 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쉽지 아니거든요. 않은 예, 거죠.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IMF 구조조정 덕에 여기까지 흘러나왔네요, 선생님 진짜. 예. 지나고 보면은 자동차 회사가 좋았던 것 같은데 글쓰기 취미가 하고 가르치는 취미가 잘 복합이 돼서 예. 노후를 즐겁게 재밌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 IMF 때 얼마나 다들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류시오 선생님 거기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도전하셔서 초등학교 선생님까지 되셨다는 거. 우리 박종섭 선생님의 세옹지마도 혹시 있습니까? 저는 1993년에 예. 승진을 하기 위해서 경기 안산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보를 가게 됐는데요.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예. 가장 열심히 일해야만 네. 그 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그게 신설학교니까 네네. 개교하기 전에 가서 책걸상 다 날르고 칠판도 갖다 걸고 학교 청소는 기본이고 곡괭이 가지고 구덩이를 파서 연못을 만들었어요. 네? 제가 예. 아니 지금 저기 선생님이면 뭐 잘 가르치시고 뭐 교환 작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곡괭이 들고 연못을 만드셨다고요? 새벽에 4시쯤에 나가서 네. 저녁에 자정에
이렇게 두르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학교 정원 화단에 향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어허. 야 박종섭이 최고야 일 열심히 잘한다 하길래 거기에 야 금평을 이제 따는 것 같다고 감동해서 향나무 자체를 제가 혼자 들었습니다. 구덩이에다 놓고는 네. 기다려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 내가 한다고 두 번째를 들어서 갖다 넣었는데 딱 하면서 굉장히 고통이 오는 거예요 허리에서. 허리 다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제는 위기가 온 거지요. 아니 무슨 아파트 건설 작업반장 뽑는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학교 선생님이 향나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 고과를 좋게 만들려고 근무평가를 아이고, 위해서. 참 예. 아니 허리는 어떠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오후에 퇴근을 하니까 예. 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참다 결국에는 병원을 갔는데 예. 예, 디스크가 파열됐다고. 저기 승진하셔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차질 생기는 거 아니에요? 눈물을 머금고 결국에는 승진은 포기한다고 부장도 다 포기하고 어머나. 그렇게 됩니다. 너무 아이고, 아깝다. 야 연못 만들고 향나무도 옮겼는데. 아니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오고 이러셨는데 아깝지만은 네.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을 하자 하고 승진은 포기하고 수영을 예. 이렇게 배우면 좋다고 해서 예. 허리에 좋다고 해서 수영장을 처음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열심히 하니까 선생님께서 6개월 후에 대회를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회를 나갔는데 수영대회 나갔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물 반절 먹다가 3등을 했습니다. 야 이거 세상에 재미있더만요 그거. 네.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거 수영도 3등인데 내 철인을 도전해보자. 그래서 철인을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는 예. 전화 위복이 허리가 안 아팠으면은 그렇지. 지금 여기도 안 앉아 있고 어디 요양원에 누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무 심고 계시겠죠? 나무 바꾸고 계시겠지 지금은. 네. 그래서 전국 현재 랭킹 1위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최초 100승을 달성했고 올해 8번을 우승했으니까 이 철인 박종섭이 바로 허리 디스크로 탄생된 겁니다. 아니 박종석 선생님이 그 황금연못의 공식 열정맨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원래부터 철인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연이 있다는 거를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 진짜 인생을 세우지만 전화위복이네요 진짜. 예, 정말로 실패했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 포기를 하는데 정말로 꾸준히 노력하고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쨍하고 해를 볼 날이 저같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인생사를 하면 참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네. 군에 가서 3년 동안 36개월 잘 마치고 네. 강원도에 그 광산을 들어갔어요. 선생님 뭔가 좀 편한 일을 찾으시지 광부가 되는 건 이거 그때 당시에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그때는 편한 일도 잘 없었어요, 사실은. 예. 군에서 제대가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가방 한 대 들고 이제 강원도로 들어간 거예요. 75년도 가가지고 네. 한 2년 2년 정도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누가 신문에다 요래가지고 파독 강부 모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귀가 이제 번쩍 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한번 보자 이러니까 이제 보이죠.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내 주머니에 였는 거예요. 네. 그날 이제 무사히 일을 마치고 아침에 새벽에 예. 서울 가면 이게 가는 줄 알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 차를 타고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청양이 내려가지고 저 동교동 이제 거기 해외개발공사 거기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리 가니까 그 줄로 서가지고 막 일을 하는데 보니까 사람이 많이 왔던가요? 사람이 수천 명이 왔는 거예요. 수천 명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63년에 파독 광부 선발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냐 하면요. 80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명을 뽑는데 거의
4만여 명이 응시를 했던 거죠.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했던 겁니다. 이용석 씨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바둑 광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맞네요. 있었는데 네. 그때 황정민 배우님이 그 화독광부에 시험을 치러 갔다는 그 장면이 저는 딱 떠오르는데요. 네. 민석현 선생님 그 실제로 그 보니까 이 쌀가마니를 들고 시험을 보더라고요. 네, 그 진짜로 그게 그때는 그 살까마이고 모래까마였어요. 살은 쌀이 없으니까 아니고. 모래까마인데 나도 덩치가 좀 힘께는 쓴 놈인데 이 가마니를 못 들겠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 가슴에다 끌안고 이거를 상상해 보시라고요. 요거 들면 가는데 요거 못 들으면 못 간다면 얼마나 사람을 끌안고 이거 하다 결국에 못 안고 넘어지고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불합격이라는 거야. 아니 그럼 가만히를 어디까지 들어야 되는 어깨 거예요? 미어야 되는 거예요. 어깨 매야 돼요. 아하. 근데 그래가지고 그걸 몸미가 떨어져 이제 갔다고 가가지고 이제 새로 거기서 집에서 그 만들어가지고 저녁마다 연습을 했는 거예요. 가만히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연습을. 아니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니까 또 새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새롭게? 민석이 새로 응시하라는 거라. 네. 그래 그때 올라서 가만히 딱 했는데 가만히 그때는 어깨가 싹 올라니까 합격이라는데 와 그때 진짜 눈물이 펄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학교 이제 가게 되시니까. 네네. 가셔서는 어떻게 생활이 편치 않으셨을 텐데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처음에 이제 2차로 내려간 게 한 1000m 내려가요. 1000m 내려가면 거기 이제 숨이 콱 막혀요. 40도 되는데 진짜. 얼마나 뜨거운지 이 탄을 뭐 손을 켜는 게 아니라 기계를 켜기 때문에 네. 기계가 왔다 갔다 하니까 먼지가 이 꿀떡도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하가 나오면은 이 콧구멍도 힙에도 잘 힙해지지도 않고 지금 또 나는 기침 가려하면 이 연탄가루가 어른 폐에서 찡겼다가 아주 찐득하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간이 걸리면.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와 벌이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 그때 그러면 번 돈들은 또 어떻게 쓰셨습니까? 저 오토바이 타고 이제 출퇴근하시니까 그 네. 오토바이 그 기름 한 통 사놓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그냥 바로 보낸 거예요, 전부 다. 고국에 다. 다 보내고 어릴 때 주머니에 뭐 5마르크짜리는 하나 심으면은 그게 그 다음 달까지 5마르크 주머니에 그래 아예 안 쓴 거지.